네, 안녕하세요. 오기 윤승현 RLHF랑 그다음에 DPO 관련해가지고 한번 세미나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GPT 관련해가지고 세미나 발표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요즘 GPT가 논란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제미나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또 그거는 못했고 그냥 GPT 관련해가지고 찾아보다가 이런 강화학습 기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화학습 기법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강화학습이 나오게 된 계기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원래 저희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인공지능의 어떤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현상들이 존재하는데 할루시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한 사건, 뭐 세종대왕님의 맥북 프로 스로잉 사건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조선 왕조실록에서 훈민정음 창제하다가 빡쳐가지고 담당자한테 맥북 프로 던졌다 뭐 이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은 얘네들이 정확하게 이제 뭔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정보 전달을 할 때 정보 전달에만 치중한 나머지 어떤 그 정확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포기하는 어떤 경향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느냐 강화학습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제가 이번에 조금 보고자 하는 것은 RLHF라고 해서 휴먼 피드백, 즉 인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강화학습을 하는 방식을 조금 소개하고 DPO 관련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RLHF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휴먼 피드백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GPT에서 뭐 응답 A를 만들어 놓고 응답 B를 만들어 놓고 A랑 B 중에서 어떤 응답이 마음에 드시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휴먼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이게 총 3가지 정도에 해당하는 파이프라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라인은 첫 번째는 SFT,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리워드 모델의 트레이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RL with PPO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일단은 PPO를 하기 앞서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1번 SFT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간이 우리가 이 모델을 학습시킬 때 어떤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폴리시라고 부르는데 그 정책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레이블러, 즉 인간이겠죠. 이 레이블러가 선별한 어떤 그 샘플 데이터 셋을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SF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두 번째 파인 튜닝된 SFT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SFT 모델을 생성해내는 어떤 답변들이 있을 건데 그 답변들을 가지고 이 인간 레이블러들이 어떤 것이 조금 더 좋은 답변인가를 랭킹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랭킹을 매기게 된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RL with PPO를 하게 되는데 조금 파이프라인만 조금 보게 되시면 제가 좀 설명을 하자면 이게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저기 슈퍼바이스드 파인 튜닝을 시켜요. 그런 파인 튜닝이 있을 건데 얘네들을 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폴리시 모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퍼런스 모델로 둡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모델 같은 경우에 레퍼런스 모델을 프리즈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것은 폴리시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폴리시 모델을 우리가 업데이트 할 건데 강화학습은 사실 강화를 시키는 것 자체가 보상을 주어서 하는 것이 강화학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강화를 시키는 그 리워드를 생성해내는 모델 자체도 우리가 생성을 하고 이렇게 총 3가지의 모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워드를 어떻게 폴리시 모델한테 주느냐 그 폴리시 모델이 리워드를 가지고 업데이티드 폴리시 모델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때 이 리워드 모델을 우리가 휴먼 피드백을 통해서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RLHF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느냐 총 3가지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PPO는 어떤 것이냐가 이제 조금 중요한데요. PPO는 폴리시가 사실 한 번에 확 무너지는 어떤 익스플로딩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KL 다이버전스
를 통해서 클리핑을 시켜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K 다이버전스를 클리핑을 시켜서 폴리시 그레디언트 RL 기법 중에 하나가 PPO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맥스 다음에 2를 그 벡터 2로 만들고 싶었는데 못 만들어가지고 그냥 2로 되었거든요. 아무튼 얘들은 그냥 그래서 폴리시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과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의 이제 차이점을 조금 줄이고자, 즉 나 여기서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 말고 폴리시 모델과 레퍼런스 모델, 즉 레퍼런스 모델과 폴리시 모델의 그 간극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최적화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건데, 그때 이 폴리시 모델을 최적화를 하고 즉 저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를 시키는 거죠.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리월드 모델을 어떻게 맥시마이즈 하느냐가 이제 이 RLHF에서 PPO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저도 사실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RL 쪽이 제가 전공이 아니라 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의 단점을 조금 뽑아보자면 여러 모델을 학습시켜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폴리시 모델, 리워드 모델, 그 다음에 레퍼런스 모델 총 3가지 모델을 저희가 학습시켜야 되죠. 심지어 리워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모델, 그 다음에 그 폴리시 모델과 레퍼런스 모델은 같은 모델이지만 얘네들의 폴리시 모델은 업데이트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모델은 프리즈를 시켜놓고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일어나는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서 여러 모델을 동시에 학습시켜야 된다는 복잡도도 존재하지만 뭐 온폴리시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데이터를 계속 생성해내는 그 폴리시이기 때문에 얘들은 매 업데이트마다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내야 된다는 어떤 단점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수학적으로, 강화학습은 수학이잖아요. 수학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은 얘네들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 게 바로 이제 DPO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DPO는 RLHF랑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DPO랑 RLHF를 조금 비교를 하자면 거의 다 비슷한데, 아까 저기에서 휴먼 피드백 자리에서 원래는 리워드 모델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리워드 모델을 아예 삭제시켜버립니다. 즉 모델을 3개에서 2가지만 학습시켜도 되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휴먼 피드백을 그냥 폴리시 모델에 바로 적용시켜서 폴리시 모델만을 가지고 폴리시 모델에 휴먼 피드백을 바로 적용시켜도 된다라는 것이었고, 얘네들은 리워드 모델이 없어도 같은 성능, 즉 같은 그 결과값을 내놓더라 라는 게 이 논문의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 리워드, 이 RLHF 같은 경우에는 원래 리워드 모델이 안쪽에 존재했었는데 얘네들을 삭제시켜버리고 그냥 바로 파이널 LM 쪽으로 가버리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논문에 되어 있습니다. DPO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것들이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논문을 굉장히 열심히 살펴보긴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강화학습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 이 볼록 최적화 입문에 들어가는 그 라그랑지안 기법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맥시마이즈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의추에 들어가는 뭐 크로스 엔트로피 다 쓰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심지어 그거 하다가 거의 포기하는 수준이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차라리 그냥 저기 있는 파이 세타랑 파이 레퍼런스,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폴리시 모델과 그 다음에 레퍼런스 모델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아까 봤던 RLHF라는 그 방식과 얘네들의 성능이 동일한 것을 발견해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데이터셋은 일단 프리퍼런스 데이터셋은 뭐 이런 식으로 프론프트와 YW, 즉 선호되는 응답, 그 다음에 비선호되는 응답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조건부 확률들을 저쪽에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제 어쩌고 하다가 보면은 여기는 이제 제가 하려다가 이제 포기한 것들이고, 여기서 이제 그 보상 함수라고 하는 것들을 이 파이를 가지고만 보상 함수를 저희가 정의할 수 있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상함수를 파이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보상함수를 아예 파이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상함수 그 모델을 빼버리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 DPU 로스를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시그모이드 함수인데 이런 식으로 세타라고 하는 파이의 세타라고 하는 폴리시 모델의 정책과 그 다음에 레퍼런스 모델의 정책만을 가지고 이 DPU 로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RLHF와 PPO 방식과 동일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R항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R 리워드 모델을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리워드 모델을 학습시킬 필요가 없이 레퍼런스와 폴리시 모델의 바이너리 BCA 로스로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발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의 리절트를 조금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DPO라고 하는 것들도 저기 KL 다이버전스 부분을 보면은 다 비슷한, 즉 아래 이 노란색 DPO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높은 리워드 값을 기록하는, 즉 맥시마이즈를 했다라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은 샘플링 템퍼러처가 어떻게 되더라도 얘네들은 다 좋은 성능을 가지더라라는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에는 샘플링 다양성 변화에도 좀 로버스트하다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보면은 다 템퍼러처에서 이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얘를 제외하고는 다 좋은 결과이긴 한데 얘네들 위에 있는 것들을 보고서도 사실 좋은 성능을 가졌구나. 또 뭐 이 승률이라고 설명하기가 되게 빡센데 그냥 GPT랑 응답을 비교했을 때 얘네들이 어떤 방식들이 좋냐를 물어봤을 때 이 방식이 좋다. 즉 얘네들의 방식이 승이라고 봤을 때 DPO 방식이 윈레이트가 좀 높았다라는 것들도 이제 결과로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속 연구인데요. 이 후속 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다 이 DPO 방식이 되게 유명해요. 왜냐면 이 GPT-4o 모델 저희가 했었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발표하게 된 건데 GPT-4o 모델에서도 DPO 방식을 적용해서 GPT-4를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이 GPT-4에서 쓰인 DPO 방식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DPO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얘가 2022년인가 2023년인가에 출판된 논문인데 얘들의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대부분 많이 연구돼서 파헤쳐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파라미터가 적은 거 아니냐, 수백 B급 정도 파라미터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얘네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상의 과최적화 문제, 너무 오버피팅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얘네들도 FDPO라는 것들로 연구가 또 파헤쳐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윈 레이트 관련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승률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평가 프롬프트가 조금 너무 어떻게 설계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제 요즘에 프롬프트 설계 관련해서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것도 모달리티가 지금 보면 다 자연어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달리티로도 확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 MDPO라는 이 논문도 나왔고 얘네들은 2024년에 또 학회에 게재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후속 연구가 있고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지금 요즘에 나오고 있는 DPO 모델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죠? 다행이다.